건강을 위해 매일 실천하던 저염식이 오히려 여러분을 병원 응급실로 보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건강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국물은 절대 드시지 않으셨죠. 짠 음식은 당연히 피하셨고요. 소금은 건강의 적이다라는 말을 철저히 믿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혈압도 정상이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말이에요.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으니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 몸속에 소금이 너무 부족합니다. 건강을 위해 소금을 멀리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건강 상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로 여러분은 불필요한 병원비를 아끼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김영자 어르신은 정말 모범적으로 사셨어요. 아침마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국물은 꼭 남기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셨습니다. 짠 반찬은 아예 식탁에 올리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이상한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멍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셨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끔은 어지러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주저앉을 것 같으셨대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혈압을 재니 정상이었어요. 혈당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더 자세히 해보자고 하셨죠. 결과를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혈액 속 나트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금, 즉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혈압을 올린다, 몸을 붓게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나트륨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매우 많은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려면 물과 나트륨이 꼭 필요해요. 세포를 작은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방 안팎으로 물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나트륨이 바로 그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나트륨이 하는 일은 바로 세포 안과 밖의 물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세포 밖에 나트륨이 적당히 있어야 세포 안의 물이 너무 많아지지도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가 물에 잠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거나 반대로 쪼그라들게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느끼는 모든 것이 신경을 통한 전기 신호 덕분인데요.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나트륨이 꼭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이 잘 안 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근육을 움직이는 일도 나트륨이 합니다. 우리가 걷고 물건을 들고 심지어 숨을 쉬는 것도 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때도 나트륨이 핵심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에 쥐가 나거나 힘이 빠지거나 심하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죠? 이것도 전기 신호 덕분인데 나트륨이 그 신호를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심하면 저혈압, 부정맥, 심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르신은 물은 충분히 드셨어요. 그런데 소금은 너무 적게 드셨죠.
그러니까 세포들이 물만 잔뜩 머금고 부풀어 오른 거예요. 특히 뇌세포가 부으면 아주 위험해요. 두개골이라는 딱딱한 뼈 안에 뇌가 있는데 뇌가 부으면 갈 곳이 없거든요. 이렇게 혈액 속에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를 의학 용어로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으로는 혈액 1리터당 나트륨이 135에서 145 정도 있어야 하는데 135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과 나트륨의 비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깨어진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들인데요. 이걸 알아두시면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이렇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듭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식욕도 없어지죠. 이 정도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고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기도 하죠. 더 위험한 건 의식이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 경기를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김영자 어르신은 다행히 가족들이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즉시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큰 위험 없이 잘 회복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나트륨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소금을 왕창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트륨 수치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뇌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에 부른 스펀지를 갑자기 꽉 짜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질 수 있겠죠. 우리 뇌세포도 비슷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트륨을 보충해야 합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경우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먼저 어르신이 드시는 물의 양을 조절했습니다. 억지로 많이 드시지 말고 목이 마를 때만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소금을 천천히 보충했어요. 소금을 직접 드시게 한 게 아니라 소금, 즉 염분이 들어간 수액을 아주 조금씩 맞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혈액 검사를 해가면서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셨죠. 며칠이 지나자 어르신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도 줄어들었어요. 기운도 다시 생겼고요. 퇴원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 댁에 가셔서도 이렇게 하세요. 물은 목마를 때만 드시고 매일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소변이 너무 맑고 투명하면 물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연한 노란색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너무 짜거나 싱겁게 드시지 마세요. 국이나 찌개는 국물을 반 정도는 드셔도 괜찮아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좋고요. 다만 라면이나 가공식품처럼 인공적으로 너무 짜게 만든 음식은 피하세요. 어르신은 댁에 돌아오셔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셨어요. 물은 억지로 많이 안 드시고 목마를 때만 드셨어요. 식사할 때는 국물도 조금씩 드시고 김에 밥을 싸서 드시는 것도 다시 시작하셨죠. 단,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아주 짠 음식은 가급적 피하셨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고 산책도 거뜬히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손자들하고 놀아주실 힘도 생기셨고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건강을 해쳤어요. 이제 알았어요.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건강의 비결은 무언가를 무조건 줄이거나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소금을 줄여야 할까?
더 먹어야 할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소금을 적게 먹는 저염식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첫째, 혈압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혈압을 재봤을 때 위쪽 숫자가 140 이상, 아래쪽 숫자가 90 이상이 자주 나온다면 저염식이 필요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자주 붓는 분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소금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부전이나 만성 신장병이 있으면 우리 몸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먹을지 정하고 그것보다 더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반대로 오히려 소금을 더 드셔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소금 보충이 필요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첫째, 이유 없이 자주 어지럽고 피곤한 분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갑자기 일어서면 핑 도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둘째, 근육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운동할 때 근육이 떨린다면 나트륨 부족일 수 있습니다. 셋째,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운동을 열심히 하시거나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가요. 이런 경우 소금으로 나트륨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넷째, 물을 아주 많이 드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2리터, 3리터씩 억지로 마시는 분들 계시죠? 이러면 오히려 나트륨이 희석될 수 있어요. 다섯째,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이런 약들은 소변으로 나트륨을 더 많이 배출시켜요. 그래서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혈압을 재보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가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 장만하시면 좋아요.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자주 나온다면 소금을 줄여야 해요. 저염식이 필요한 거예요. 체중을 매일 같은 시간에 재보세요. 특히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재는 게 정확해요. 만약 하루아침에 1kg 이상, 이틀 사이에 2kg 이상 갑자기 늘었다면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신 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소금을 줄여야 해요. 손가락으로 발목 안쪽을 꾹 눌러보세요. 5초쯤 눌렀다가 떼었을 때 자국이 남아있나요? 자국이 남으면 붓기가 있는 거예요. 나트륨이 과하게 많은 거죠. 이럴 땐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멍하거나 어지러운가요?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피곤한가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나요?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혈액 속에 나트륨이 부족할 수 있어요. 소변 색깔도 중요한 신호예요. 거의 물처럼 투명하다면 물을 너무 많이 드셔서 나트륨 농도가 옅어진 거예요. 반대로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라면 물이 부족한 거고요. 연한 노란색, 레모네이드 색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소금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물 마시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8잔, 2리터, 이런 기준은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목마를 때 마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이 필요하면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단,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변 색깔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소변이 진하면 물을 좀 더 드시고 너무 맑으면 줄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30분 전에 반 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과 양도 중요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나트륨을 2g,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정도 먹으라고 권장해요. 소금 5g이면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실생활에서는 계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건더기는 다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소금을 적당량 드실 수가 있어요. 김치는 겉에 묻은 양념만 살짝 씻어내도 소금이 30에서 40%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연식품으로 소금을 보충하세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좋아요. 된장국이나 청국장도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나트륨도 들어있지만 칼륨 같은 다른 미네랄도 풍부해서 몸의 여러 기능에 도움이 돼요. 중요한 팁 하나 드릴까요? 소금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소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종류가 아니라 얼마나 먹느냐, 총량이에요. 유튜브 영상 중에는 천일염이나 죽염은 좋지만 정제염은 위험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제염도 천연소금과 마찬가지로 일반 소금으로 분류해요. 다만 정제염에는 다른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을 통해 미네랄을 함께 보충해줘야 해요. 반대로 천일염이나 죽염 등의 경우에도 나트륨 함량은 마찬가지로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소금의 종류가 아니라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짠맛을 줄이되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어요. 마늘, 생강, 파, 양파로 풍미를 살리세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몇 방울도 좋아요. 후추, 고춧가루 같은 향신료도 활용하시고요. 레몬즙이나 식초로 새콤한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리법도 중요해요. 나물 무칠 때 소금 대신 참기름과 깨로 간을 하세요. 생선 구울 때는 레몬이나 허브를 곁들이면 짠맛이 적어도 맛있어요. 고기 구울 때는 양념을 미리 재우지 말고 구운 다음에 살짝만 찍어 드시면 염분 섭취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조심하셔야 해요. 라면 하나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햄, 소시지, 베이컨도 나트륨이 아주 많고요. 치즈, 빵, 과자에도 의외로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꼭 영양 표시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정리해 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화장실에 가세요. 그리고 몸무게를 재고 혈압을 재보세요. 소변 색깔도 확인하고요. 이 3가지만 매일 체크하셔도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식사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국물은 반만. 김치는 겉에 있는 양념을 걷어내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으로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운동하신 날이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은 어떻게 할까요? 물만 드시지 말고 미역국이나 북엇국 같은 국물 요리를 드세요. 아니면 이온 음료를 조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 이온 음료는 매일 드시지 말고 땀을 많이 흘리신 날만 한 컵 정도 드세요.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고 댁에만 계신 날은 평소보다 소금을 조금 덜 드셔야 해요. 우리 몸은 활동량에 따라 필요한 소금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이뇨제는 소변으로 나트륨을 많이 배출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소금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약과 음식이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까 식단을 크게 바꾸시기 전에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구토가 멈추지 않거나 의식이 흐릿해지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병원에 가셔야 해요. 어지럼증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일주일에 2kg 이상 늘거나 줄거나 소변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손발이 계속 붓고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라면 꼭 진료를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너무 복잡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건강의 핵심은 극단을 피하는 거예요.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예요.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것도 안 좋고 아예 안 마시는 것도 안 좋아요. 중간이 답입니다. 그럼 그 중간을 어떻게 찾느냐?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종종 이 기본을 잊고 살아요. 하루에 물 8잔 마셔야 해. 소금은 무조건 나빠. 이런 정보들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정작 내 몸의 소리를 못 듣게 돼요. 여러분의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신호를 보내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김영자 어르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이나 건강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시고 좋다는 건 다 하려고 노력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70대 박철수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셨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밀가루 음식을 끊고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드셨죠. 그런데 몸무게가 계속 빠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힘이 없어지셨어요. 알고 보니 탄수화물을 너무 줄인 게 문제였어요. 적당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또 다른 분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아예 안 드셨어요. 고기도 안 드시고 생선도 안 드시고 계란도 안 드셨죠. 그랬더니 영양실조가 왔어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실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균형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양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알려드릴까요? 아침 식사로는 이렇게 드셔보세요. 밥 한 공기에 미역국 반 그릇, 계란 1개, 나물 2가지, 김 몇 장. 미역국 국물은 반만 드시고 김치는 양념을 살짝 걷어내고 드세요. 이 정도면 영양도 균형 잡히고 염분도 적당해요. 점심은 어떨까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밥, 나물 반찬. 된장찌개 국물도 반 정도만 드시고 생선은 양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구운 다음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밥 양을 점심보다 조금 줄이시고 국 대신 나물과 두부 요리를 드시면 좋아요. 저녁에는 소금의 양을 줄여야 주무시는 동안 몸이 붓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 한 줌 정도가 좋아요. 빵이나 과자보다는 고구마나 감자를 쪄서 드세요. 우유나 두유도 좋은 간식이에요. 계절에 따라 조절하는 팁도 드릴게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을 평소보다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오이냉국이나 콩국수 같은 시원한 국물 요리도 좋고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에 소금을 아주 살짝 찍어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땀도 적게 나니까 소금을 좀 적게 드세요. 대신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면서 수분을 보충하시면 좋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조절하셔야 해요. 운동 전에는 물을 한두 컵 미리 드세요. 운동 중에는 30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고요. 운동 후에는 미역국이나 북엇국 같은 국물 요리로 소금과 물을 함께 보충하세요. 등산을 가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산에 올라가면 땀을 엄청 많이 흘리거든요. 물만 계속 마시면 나트륨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등산할 때는 물과 함께 김밥이나 주먹밥을 드시고
이온 음료도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수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 있으니까 땀 흘리는 걸 못 느끼지만 사실 수영도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에요. 수영 후에는 꼭 전해질을 보충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나트륨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사실 칼륨도 아주 중요해요.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로 작용하면서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버섯류가 좋아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단,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만성 신장병이 있으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까요? 이걸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좋아요. 매일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침 혈압을 쟀나요? 소변 색깔을 확인했나요? 오늘 국물은 밥만 드셨나요?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먹었나요? 땀을 흘렸다면 소금을 보충했나요? 일주일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이번 주 혈압 평균이 정상 범위인가요? 체중 변화가 2kg 이내인가요?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줄어들었나요? 몸이 붓지는 않았나요? 한 달에 한 번은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나요? 활동량이 늘었나요?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도 헷갈려. 정확하게 뭘 먹고 뭘 피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 그럼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선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치즈,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 젓갈, 장아찌, 짜장면, 짬뽕.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2배에서 3배나 들어있어요. 대신 이런 음식들을 드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현미나 잡곡밥, 생선, 두부, 계란, 견과류, 해조류. 이런 자연식품들은 나트륨은 적당하고 다른 영양소는 풍부해요. 조리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소금보다는 식초나 레몬즙, 마늘이나 생강으로 풍미를 살리세요. 찌거나 구워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세요. 양념은 먹기 직전에 살짝만 하세요. 외식할 때는 이렇게 주문하세요. 국물 적게 부어주세요. 양념 따로 주세요. 김치는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소금을 적당량 드실 수 있어요. 간혹 나트륨이 부족할까봐 매일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음식을 매우 싱겁게 드시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소금을 따로 물에 타서 마시는 것보다는 건강한 자연 식품을 건강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금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금을 드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소금을 따로 드시는 것이 유익한 분도 있어요. 소금을 따로 드셔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어떤 소금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어요. 가족의 역할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식사 관리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거나 전화할 때 이것들을 꼭 물어보세요. 어머니, 요즘 어지러운 적 없으세요? 부은 데는 없으세요? 혈압은 재보셨어요? 식사는 잘하세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가능하다면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아요. 너무 짜거나 싱겁지 않게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게 만들어 드리세요. 냉동해서 드릴 수도 있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식사 준비가 어려우시면 경로식당이나 노인복지관의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많아요. 장을 보실 때는 소량씩 자주 사세요. 한꺼번에 많이 사두면 상할 수 있고 같은 반찬만 계속 먹게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가서 필요한 것만 조금씩 사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기본 재료만 있어도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계란, 두부, 김, 멸치, 참기름, 마늘. 이것들만 있으면 밥에 김 싸 먹고 계란국 끓여 먹고 두부 부쳐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건강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 좋았다고 해서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몸 상태, 내 나이, 내가 먹는 약, 내 활동량에 따라 다 달라져요.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르신한테는 맞지 않았던 거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으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장 내일부터 뭔가를 확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국물을 조금만 덜 드시거나, 김치에 양념을 걷어내고 드시거나,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시거나,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관찰해 보세요. 컨디션이 어떤지, 몸이 편한지, 혈압은 어떤지. 만약 좋아졌다면 계속하시고,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안 좋으면 다시 조절하세요. 한 달쯤 지나면 여러분만의 리듬이 생길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먹으면 컨디션이 좋구나. 소금은 이 정도로 먹는 것이 나한테 맞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건강법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건강이 적은 소금도 물도 아니에요. 불균형이 적이에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게 문제예요. 딱 맞게, 균형 있게,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헷갈리거나 걱정되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 혈압약이 이뇨제가 들어있나요? 제가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요즘 자꾸 어지러운데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동네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혈압 체크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가서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조언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영자 어르신처럼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내 몸에 맞게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 바꾸고 내일 하나 더 바꾸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우세요. 다만 젊을 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몸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소금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로 생각하세요. 적당히 함께 지내면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예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도 아예 안 마실 필요도 없어요. 몸이 원할 때 마시면 돼요. 여러분의 몸은 정말 똑똑해요. 60년, 70년, 80년을 여러분과 함께 해온 몸이에요. 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세요. 목마르면 마시고,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그게 건강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집은 너무 싱겁게 먹는 건 아닐까? 혈압약 먹는데 소금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족 모두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그리고 주변 분들께 이 정보를 나눠주신다면, 그게 바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맛있는 음식도 적당히 즐기시고 좋아하는 일도 하시면서요. 그게 진짜 건강이에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내 몸이 편하고 마음이 즐거운 삶, 그게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그대,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